안녕하십니까. 느낌 있는 재즈 피아노의 김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즈 피아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연주자는 누구이고 또 추천할 만한 곡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연주자들 중에서 이제 앨범에 녹음되고 그다음에 어떤 재즈 히스토리에 이제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면 솔직히 다 검증이 되어 있고 아주 훌륭한 연주자입니다. 아주 대가의 계열에 계보에 올라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연주하느냐라는 건 솔직히 좀 저는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의미는 없어요. 조금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도움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 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재즈 히스토리에 있는 아주 대단한 연주자들, 그 사람들 중에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몇백 명, 아니 몇천 명이 될 수도 있겠고 몇백 명의 연주자가 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섭렵할까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공부를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 공부해 보니까는 마지막에 딱 깨달은 게 있더라고요.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무슨 말인지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이제 음악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악이라고 했을 때 이 음악이란 뜻이 뭐냐면은 소리죠. 소리 음자인데요. 소리를 악이다. 소리가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becomes. 그다음에 뭐가 되다. 악이 되게 하는 건데 악이라는 건 뭐냐면 좀 어려운 뜻인데 뜻은 쉬워요. 예, 이 한자어가 좀 어려서 그렇지. 노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내가 낸 어떤 소리가 뭐가 되라? 노래가 되면은 그것이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자라고 하는 단어는 총 세 가지, 아까 악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이제 노래라는 개념이 들고요. 이거 좀 순서를 바꿀게요. 악, 음악에서 악자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악가 할 때 성악 뭐 이런 그죠? 목소리로 음악을 내는 노래를 하시는 분들 그죠? 성악가들 그런 것처럼 악이라는 개념은 노래고요. 그 외에 두 가지 뜻이 더 있어요. 요라는 개념도 있고요. 락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아마 락이라는 개념을 아실 거예요. 뭐 즐기다 할 때, 즐길 락 할 때 쓰고요. 요자가 좀 어려운데 요자는 뭐냐면요, 좋아하다는 거예요. 좋아할 요라는 개념을 쓰는데요. 좀 갑자기 무슨 한자 시간도 아니고 그죠? 뭔가 좀 고리타분할 것 같은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동양 사상에서의 어떤 음악에 대한 표현이요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다 해놓고 보니까 제가 공부했던 그 길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특히나 이 악자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이미 재즈라는 음악을 들었다는 거는 듣고 좋아했다는 거는 자기 성향이 재즈 굉장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재즈 중에서도 보면은 좀 갈려요. 어떤 사람은 그 퓨전 재즈 내지는 펑크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완전 반대로 퓨전 재즈 내지는 그런 펑크 재즈를 재즈 취급도 안 해요. 그냥 스탠다드 재즈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근데 스탠다드 재즈 중에서도 뭐 60년대 하드밥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비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스윙 뮤직을 되게 좋아해서 빅밴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좀 이제 70년대 이후에 포스트 밥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보사노바라든지 라틴 계열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되게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어떤 스타일 안에서도 그 연주자들이 있겠죠, 그렇죠? 수많은 연주자인데 대표가 되는 몇 명의 연주자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걸 들으면서 또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라고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거, 내가 들었을 때 막 끌리는 쪽 있죠. 뭔가 어트랙션이 굉장히 발현되는 어떤 그런 연주자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요. 와, 너무 좋은데라는 개념으로. 그 연주자가 곧 미래의 나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연주자들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무작정 쫓아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허비 앤칵 얼마나 좋아요. 허비 앤칵 그런 사람들 솔직히 음악으로 1등 하고 싶다.
정말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을 때 뭐 허비 앤콕이라든지 그죠? 치코리아라든지 뭐 키스타, 브레멜로 이 사람 한 4명만 쫓아가면 돼요. 그중 안에서 그냥 나는 그렇게만 표현할래. 그러면 다들 그렇게 그렇죠? 1등, 2등, 3등, 4등 뭐 그 안에서 놀 거니까 돈 많이 벌고 음악 재밌게 하겠지만 나랑 성향이 안 맞는데 그렇게 억지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아무리 허비앤콕이 사운드가 좋다 한들 나한테 뭔가 와닿지 않으면요, 그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와닿아요. 진짜로 허비앤콕 음악을 들으면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저 에너지를 막 내 걸로 갖고 싶은 어떤 강한 욕망과 열망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그걸로 가야 돼. 그죠? 그래서 당연히 도움이 되는 연주자들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오스카 피터슨, 그다음 빌 에반스, 그다음에 윈튼 켈리, 톰 플래니건, 그다음에 뭐 좀 저쪽으로 하면 치코리아라든지, 그다음 미셸 파트루치아니, 허비 앤콕, 미셸 까밀로, 그다음에 뭐 곤잘로 루발카바 뭐 이런 수많은 이제 이름만 대도 이제 우리 세계에서는 뭐 이름만 대도 뭐 알만한 정말 대가들의 그런 사람들 하십시오.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는 저 말고도 다른 누군가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하실 때 오스카 피터슨 먼저 공부하십시오. 아테이튼 공부하십시오. 뭐 그다음에 뭐 넘어와서 뭐 햄튼 호스를 공부하십시오. 뭐 누구든지 뭐 윈튼 켈리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맞아요.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내 성향에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연주자 쪽으로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음악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 음이 발생됐는데 그 음이 나한테 뭔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거를 줘야 돼. 저도 솔직히 그거를 굉장히 초반에 받았어요. 그런데 아닌 줄 알았어. 그건 나랑 좋긴 한데 좋은 건 좋은 거고 내가 가야 될 길은 또 다른 길인가 하고 막 여기저기 막 둘러봤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도 공부가 다 됐어요. 정말 저한테 많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하다 보면은 내가 좀 덜 좋아하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간 거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이미 봤는데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못하고 뭐 한다? 다른 것도 더 훌륭한 어떤 음악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뮤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맞나 싶어서 막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방황을 했죠. 근데 결국 돌아와요. 뭘로 돌아오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연주자의 형태로 들어와요. 그게 자기 성향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그러면은 허비앤콕 한테만 갈 수가 없겠죠, 그죠? 나라는 사람이 딱 들었는데 나는 에디 긴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에디 긴스 하면 에디 긴스가 뭐 그거 그 스윙 아니야, 그 재즈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괜히 쫄려서 그러면 에디 긴스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뭐 다른 쪽으로 막 걷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다시 어디로 온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쪽으로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러면 결국 에디 긴스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에디 긴스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에디 히긴스만큼 쳐보라고 해보세요. 안 나옵니다. 어려워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운드 내는 것도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허비앤콕, 치쿠야 이름만 대면은 대단한 그런 뮤지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정말 내가 막 이렇게 끌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좋은데 막 굉장한 매력이 발산되는 음악 나한테 그렇죠? 내 기준에서 그런 음악을 가져가세요. 뭐 혹은 뭐 프리 재즈 완전 아니면 아방가르드 재즈 남들은 별로 안 좋아해. 정말 저런 음악 왜 들을까 하는 그런 음악에 완전 심취해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상한 사운드를 막 내요. 정말 저거는 엉망인데라는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게 심취하시면요. 그리고 그게 좋다. 근데 그걸 나는 표현하고 싶어. 그럼 하세요. 정상적이지 않는 길. 이어도 재즈는 재즈예요. 무조건 남들이 말한 어떤 그런 대중화돼 있고 일반화돼 있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연주자는 첫 번째로 내가 들으면서 찾아내야 돼.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뭐 맥커이 타이너가 너무 좋아. 그럼 맥커이 타이너는 미친 듯이 연습하세요. 남들이 뭐라 그러든 뭐 왼손 그렇게 막 쿵쿵 치는 게 뭐가 멋있냐 하겠지만 내가 좋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렇게 폴스 코드로 찍어가면서 오른손에서 막 속주로 막 풀어나가는 그거 굉장히 공격적이고 강한 사운드.
그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예. 나중에 또 다시 바뀌어서 다른 연주자가 뭐 정말 좋아져서 바뀔 수 뭐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땐 다시 갈아타면 돼요. 하지만 나는 이거 아니면 아니야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정도의 뮤지션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연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세요. 그것이 뭐 무조건 1등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악은 1등, 2등이 아니고요. 얼만큼 내가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꼭 그렇게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내가 들었을 때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그 연주자를 향해서 가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성향하고도 되게 맞을 거예요. 안 맞다 하더라도 맞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재즈에서 쓰일 만한 추천곡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요. 무슨 곡 공부하면 될까요? 그거는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공부하세요. 한 50곡, 메모라이징, 필수곡, 에센셜, 튜온드. 그렇죠?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텀 리브스라든지 안톨로폴로지라든지 그렇죠? 버니스 튠, Alone Together, All the Things You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좋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죠. 네. 저도 당연히 쓰려고 그러면 50곡 쓰면 좋겠는데 그러지 말고요. 그냥 재즈라는 개념에서 가장 희박한 존재가 누구냐면 솔직히 이제 작곡가인데요. 왜냐하면 재즈는 작곡가보다는 연주자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버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작곡가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추천곡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작곡가들이 이제 훌륭한 작곡가들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작곡가. 그래서 뭐 제롬 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굉장히 유명한 조지 거신, 그렇죠? 조지 거신, 그렇죠? 그다음에 리차드 로저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콜 포터, 그다음에 뭐 카미카엘이라든지. 여러 이제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대충 흐릿하게 쓴 거는 그냥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 뭐냐면 작곡가예요, 작곡가. 네. 그다음에 얼빙 베를린도 있고요, 그렇죠? 얼빙 베를린, 그다음에 빅터 영. 그다음에 라틴 쪽으로 가면 가장 대표적인 연주자 작곡가 누구겠어요? 루이스 본파고, 그다음에 안토니 카르로스 조빔,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작곡가들 중심으로 보시면요, 좋은 게 뭐냐면 작곡가들도 자기만의 성향이 있어요. 콜포터는 콜포터만의 아주 독특한 뭐 하프 디미니실 2 마이너로 쓰면서 곡을 시작하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예. 혹은 이제 마이너 6 형태 아주 좀 약간 극단적으로 약간 어두운 느낌의 곡들을 그러니까 메이저 곡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두운 느낌의 메이저 곡을 좀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거신 나름대로, 그다음에 제롬 컨, 그다음에 리차드 로저스라든지 뭐 얼빙 베를린, 각각마다 아주 스타일이 존재해요. 그래서 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추천곡이니까 곡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곡을 만든 작곡가로부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작곡가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나름대로 어떤 작곡 기법도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쓰레기통에서 종이 꺼내가지고 막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정말 앉아가지고 몇 날 며칠 몇 달을 막 고민하면서 하나에 막 목숨 걸고 그러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든 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곡을 좀 이렇게 추려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도 꽤나 재밌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리얼북 1, 리얼북 2, 3에 있는 웬만한 곡들도 다 좋아요. 예, 다 좋습니다. 솔직히 뭐 추천곡이라서 뭘 더 추천하고 말 것도 없고요. 솔직히 이제 거기 있는 곡들을 다 익혀놓은 게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스타일이 좀 약간 무식해가지고 리얼북 하나를 딱 예전에 누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그냥 우연찮게.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부터요 Z까지 몇 번을 치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곡도 알게 되고 아는 곡은 더 잘 알게 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그 곡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된다? 노래가 되는 거야. 아까 음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소리들, 작곡된 것들은 다 소리죠, 그렇죠? 그 소리들이 내가 치면서 악보를 보면서 치는 그 소리들이 결국 뭐가 된다?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뭐가 된다?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래가 다시 나오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표현되고 또 솔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즈라는 음악이 단순히 뭐 솔로 기법에서 재즈 리그를 공부하고 뭘 치고 그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릭도 내 안에 있느냐. 그냥 손으로 깔짝 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노래도 내 안에 이렇게 잘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쉬워져요. 그 왜 그렇게 하냐면 쉬워지는 거예요. 학교 종이 땡땡땡이 쉽죠. 왜 그럴까요? 다 마음속에 있어요. 그것들이. 그 노래가 신기할 정도로 어렸을 때 이렇게 아주 빨리 축적이 돼가지고 그래서 학교 종이 땡땡땡 혹은 애국가를 부르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마하 인벤션을 불러보세요. 푸가를 불러보세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을 공부한 친구들한테만 쉬울 뿐이지 우리 같이 뭐 모르는 사람들은 완전 이제 난리 나죠. 너무 어려운 곡들이 되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재즈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What Is Things Called Love이라는 곡을 해보자. 그럴 때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걸 노래로 인지하고 있나? 내가 노래를 부를 수 있나? 그러니까 꼭 가사가 없더라도 내가 그렇게 부를 수 있나? 해보세요.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는 내 거가 아니에요. 모든 음악은 다 내 걸로 만들어놔요. 그 체득의 개념들이 다 들어와야 돼. 외워서 다 내 걸로 만들어서 흡수해서 다 내 걸로 완전히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녹여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아주 쉽고 또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추천곡으로는 작곡가 중심에서는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또 분명히 연주자 중심도 있어요. 연주자 중심에서 뭐 찰리 파커, 마일스 데이비스, 디지 길라스피, 그죠? 그다음 듀크 엘링턴, 카운트 베이시, 뭐 밀 에반스, 키스 자렌, 뭐 여러 이제 유명한 이제 그 네노라는 연주자들이 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곡을 막 많이 썼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렇죠? 더 뭐랄까 좀 최신의 그런 어떤 트렌드가 되는 곡들, 뭐 캐니 워너의 곡들을 막 공부할 수도 있겠지만 리얼북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리얼북을 보게 되면 하나는 작곡가들이 쫙 써놓은 곡들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게 섞여 있긴 하지만 A, B, C, D별로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섞여 있어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막 섞여 있어요. 하지만 분류할 때 어떻게 한다? 작곡가 중심으로 분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누구 중심? 연주자 중심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밥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찰리 파커, 마일스 데이비스, 디지 길레스피 공부하면 되고요.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혁신적인 사운드, 뭐 좀 더 이렇게 비밥이 아닌 뭔가 좀 더 프로그레시브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밀 에반스 혹은 웨인 쇼터 이런 사람들의 음악들을 공부하면 되고요. 좀 더 아방가르드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텔로니어스 몽크라든지 찰스 민거스 같은 사람들 찾아가지고 공부하면 되고 그 다음에 뮤지컬을 이 사람들 대부분 다 뮤지컬 작곡가들이거든요. 뮤지컬 작곡가들이기 때문에 좀 더 노래에 가깝고요. 좀 더 아주 따뜻한 느낌의 혹은 스윗한 느낌의 그런 곡들을 연주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작곡가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세요. 그냥 무슨 곡이 좋다, 남들이 하니까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끌려가는 공부는 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체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곡이 왜 중요한지.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읽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구나. 그럼 그거를 정신을 담고 쳐보고 그 다음에 음악을 들어보고 다시 쳐보고 이러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당장에 빠른 효과는 없겠지만 나중에 재즈라는 음악은 차곡차곡 쌓이는 음악이에요.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나한테 큰 재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요. 아주 뭐랄까요, 얕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넓게도 공부하시고 또 깊게도 해서 그것이 결국 다 누구 거가 된다? 내 걸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좋은 재즈 연주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자 될 수 있고 여튼간에 그런 이제 여러모로 두각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재즈 피아노에서 공부에 도움이 되는 연주자 혹은 추천곡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약간 다른 측면으로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뭐 무조건 누구 공부하세요, 누구 공부하세요가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작곡가를 중심 혹은 연주자 중에서도 작곡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연주를 찾아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더 재밌는 효과들과 또 결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